평생 모았는데 왜 무너질까? 이 말은 사실 돈이 사라졌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주 무너지는 건 마음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내려놓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계산이 어긋나 있는 거죠. 자녀는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주변에서는 이때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버는 게 목표였다면 은퇴 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은퇴 직전이나 직후에 가장 큰 결정을 하면서 흔들어 버립니다. 선의로, 기대감으로 혹은 두려움 때문에요. 오늘은 퇴직자들이 실제로 많이 후회한 결정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녀 지원, 귀농, 부동산 투자. 이 선택들이 왜 흔들림으로 이어졌는지 은퇴 준비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자식 잘 되라고 한 건데 과한 자녀 지원.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애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좀 보태줬어요. 아들이 사업 시작한다길래 퇴직금 일부를 줬죠. 딸이 집 산다길래 대출 이자, 부담 줄여주려고 지원했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에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이 아닐 때 생깁니다. 사례. 서울에서 30년 직장 생활을 한 김모 씨 62세.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이 약 4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나오니 조금 아껴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인데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고 자금이 더 필요해졌죠. 김 씨는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은 2년 만에 정리됐고 돈은 사실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산은 1억 5천만 원 남짓. 이제는 병원비, 생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는 애 인생이고 내 노후는 내 책임인데 그걸 몰랐어요. 자녀 지원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자산은 다시 벌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원은 여유 자금 안에서 그리고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자연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준비 없는 귀농.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선택.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의 로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마을, 텃밭, 맑은 공기, 스트레스 없는 삶.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사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던 박모 씨 65세. 가게를 정리하고 3억 원으로 전남의 작은 농가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귀농 교육도 몇 달 받았고 이제 여유롭게 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생각보다 힘들었고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농자재 비용이 계속 들어갔죠. 게다가 병원은 차로 40분 거리.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도시 병원으로 오가야 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집은 기대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는 모험이 아니라 관리의 시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귀농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비 구조, 의료 접근성, 사회적 관계, 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낭만이 아니라 현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3. 이자만으로 생활된다더니 무리한 부동산 투자.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적잖아요. 월세 받으면 노후가 편하대요. 지금이 기회래요.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그때 고수익을 약속하는 부동산 투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례. 대전에서 공기업을 다니다 은퇴한 이모 씨 63세.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수도권 외곽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월 250만 원은 나온다는 설명이었죠. 처음 몇 달은 임차인이 있었지만 경기 침체로 공실이 생겼습니다.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월세는 끊겼습니다.
매도하려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결국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했습니다. 남은 돈은 3억 원대. 이제는 원금 회복보다 생활비 걱정이 더 큽니다. 은퇴 후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변동성, 유동성, 그리고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는 끝이 아니라 2막입니다. 하지만 2막은 1막과 룰이 다릅니다. 1막이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2막은 유지와 균형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녀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기. 큰 결정을 하기 전에는 최소 1년 이상 시뮬레이션 하기. 은퇴 후 자산은 잃지 않는 것을 1순위로 두기. 의료비와 장수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에 넣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 자녀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책임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큰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선의와 기대가 겹친 작은 결정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은퇴는 더 이상 모험할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내 20년 뒤에 나를 편하게 할까?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앞에서 자녀 지원, 귀농,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은퇴 직후에 이런 큰 결정을 하게 될까?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심리적 착각과 뇌의 특성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은퇴 후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은퇴 직후 3년이 가장 위험한 이유. 은퇴 충격 증후군. 심리학에서는 큰 역할 상실을 겪을 때 정체성 혼란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 상실, 소속감 감소, 일상 리듬 붕괴, 성취감 저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실제로 여러 노년 심리 연구에서 은퇴 직후 13년 사이에 우울감과 충동적 의사결정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이 시기를 흔히 은퇴 적응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느낌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불안 회피 행동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은퇴는 미래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사건이죠. 그러면 뇌의 편도체가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으로 불안을 줄이려 합니다. 투자, 사업, 귀농 같은 큰 선택은 사실 돈을 벌고 싶어서라기보다 불안을 없애고 싶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3년 동안은 확장이 아니라 관찰의 시간이다. 5. 인간은 왜 수익률을 과대평가할까? 행동경제학의 함정. 행동경제학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과잉확신 편향. 사람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판단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특히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나는 판단력이 있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은 개인의 지혜보다 거시경제, 금리, 인구 구조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최근성 편향. 최근에 본 사례를 전체 현실처럼 착각합니다. 주변 사람이 상가 투자로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느끼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고수익 사례는 항상 소수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 흥미롭게도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보다 손실에서 2배 이상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은퇴 후 자산이 10% 줄어드는 경험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더 공격적인 선택으로 만회하려다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손실만의 심리입니다.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수익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손실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6. 장수 리스크.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통계적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60세 은퇴라면 8,590세까지 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2,530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1년에 3천만 원. 20년이면 6억 원. 하지만 여기에는 빠진 요소가 있습니다. 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 장기 요양 가능성.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 간병비는 큰 부담입니다. 은퇴 자산은 단순 생활비 계산이 아니라 확률과 변수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7. 그럼 무엇이 가장 안전한 전략일까? 은퇴 후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현금 흐름 중심 사고, 총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익, 금융상품 이자 등 고정적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합니다. 자산 배분의 과학, 주식 100%, 부동산 몰빵은 위험합니다. 자산을 나누는 이유는 수익이 아니라 변동성 완화입니다. 다양한 자산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결정은 천천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결정은 최소 6개월 이상 고민하고 제3자의 객관적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후회로 남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은 사실 돈이 아닙니다. 건강, 인간관계, 일상의 리듬, 정서적 안정. 이 네 가지가 유지되면 돈은 덜 써도 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무너지는 이유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심리가 흔들려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퇴는 얼마를 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투자 기술이 아니라 판단을 늦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 혹시 큰 결정을 고민 중이시라면 한 발 물러서 보세요. 은퇴 후 삶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이깁니다.